이슈 오늘 시작하죠. 1년 넘게 끌어오던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 정지 처분이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경상북도에 2달의 조업 정지 처분을 확정할 것을 권고한 건데요. 영풍제련소 피해공동대책위원회 김수동 공동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수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수동입니다. 예, 이 석포제련소 문제로 또 연결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예. 예, 예. 자, 이게 지금 최종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권고 처분이? 예, 그렇죠? 지금 경상북도의 행정처분만 남아 있다고 보고 예. 결과를 따르겠다고 했으니 최종 확정이라고 봐야죠. 예, 최종 확정된 거고. 자, 예. 그동안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를 꾸준히 이제 김수동 대표님께서 제기를 해 오셨는데 예. 자, 이게 원래는 조업 정지가 4개월이었는데 이게 2개월로 절반으로 줄었어요. 조업 정지가. 네.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결과? 제가 보기에는 이번 행협의 핵심은 기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업 정지가 내려지느냐 안 내려지느냐라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 계획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예. 아마 2분의 1로 경감하는 것은 법적 한도 내에서 이제 취해질 수 있고 그리고 정부 부처 간의 협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저지른 위법 행위를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2개월 조업 정지 자체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완전히 예. 불만족스럽지는 않은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 경상북도가 조정 신청을 한 것은 네. 이거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위법 행위 맞다. 위법 이렇게. 행위가 예. 아니라고 봤던 거죠, 경상북도가. 경상북도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위법 예. 행위로 본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4개월에서 2개월로 준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위법 예. 행위로 봤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다. 예,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당초 그 4개월 조업 정지를 받게 된 거 이게 사실 보도 많이 나가서 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어떤 이유였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이제 누차 이야기했던 건데요. 지난해 4월 달에 환경부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로 조업정지 4개월을 요청한 것인데요. 물환경 보전법 위반 행위. 예. 예. 이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은 예. 폐수를 오염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사실 예. 한 가지. 예. 그리고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 요 두 가지가 네. 합해서 각각 조업정지 3개월과 거기에 30일을 합쳐서 4개월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경북의 도에 요청한 것입니다. 예. 본래 그 두 가지 위반 행위는 각각 조업정지 10일에 해당되지만은 2018년 1차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누적 위반을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돼서 가중처벌. 4개월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다 폐수 문제였군요. 그러니까 폐수를 오염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했던 거. 이거 이제 10일짜리고 이게. 그다음에 예, 그렇죠.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거. 이것도 10일짜리인데. 예, 그렇죠. 지난번에 또 조업 정지 당한 게 있어서 가중 처벌돼서 예, 4개월 똑같은 행위를 예. 위반 행위를 같은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누적 처분을 한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4개월이었는데 이게 이제 2개월로 줄어들었는데 이거 이제 제련소 측에서 이제 환경 개선 계획을 제시했다는 거 이게 좀 가만히 된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감경이 된 거고. 자, 이렇게 조정위까지 가게 된 게 사실은 이제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또 행정처분 주체인 경상북도 간에 이견이 있었잖아요. 예. 환경부는 이거 규제해라. 조업정지해라. 예. 근데 경상북도는 이거 좀 힘들다. 지역경제 예. 여파가 상당히 우려된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이 경상북도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직무집행명령을 환경부 장관이 경상북도에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조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하라고 했는데 예.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예. 환경부 장관이 직무집행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경상북도에서 대법원에다가 불복해서 직무집행명령이 부당하다 이렇게 소송을 한 상태죠. 예. 그래서 아마 이번 건을 보면은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도가
제대로 있기는 한 건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석포제련소가 이제 경제적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 낙동강 상류에서 환경과 낙동강 수질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킨 대가로 만들어진 경제적 기여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예. 이거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예. 사실은 법치국가에서 경제적 기여라는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법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영풍 석포제련소와 같은 잘못된 기업의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을 때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이런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경제가 중요하니까. 근데 예, 경제보다 그러긴 더 중요한 하지만은, 게 환경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러한 그 환경들을 잘 보존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죠. 법을 또 지키는 범위 안에서 또 이게 예.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 자, 지금 석포제련소에서는 조업정지 기간이 2개월로 줄긴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 우리는 위법행위 한 게 없다. 이런 반응이죠, 지금?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이 행위협의에서도 법위반 사실을 확인을 했고 누적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법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조정 신청을 했던 경상북도조차도 이 누적 위반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포제련소는 우리는 그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네. 이거는 어쩌면은 50년 동안 석포제련소가 가져왔던 법의식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그 단면을 고스란히 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낙동강 최상류 골짜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무법천지로 지금까지 왔으니 오직하면은 영풍공화국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50년 된 거군요, 벌써. 영풍 석포제련소가. 그렇죠.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회적 책임은 바라지도 않지만은 일단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 페널티를 받을 줄은 알아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그런 준비도 그렇습니까? 안 돼 있는 기업이라고 보죠. 어쨌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반응인데 그러면 석포제련소 측에서 소송까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소송을 하겠다. 2018년 1차 조업 정지에 대해서도 지금 소송 2심이 진행 중이죠. 1심에서는 제련소가 패소를 했고 또다시 항소를 해서 2심에 올라가고 있는데 2심 진행 중이고 아마 2개월 조업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역시 행정소송으로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런 소송 그렇게 본다면 소송이 꽤 길게 가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한 2년 3년은 이렇게 간다고 보죠. 2, 3년은 기본이고 대법원까지 가면 한 4, 5년도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건? 예, 그렇죠. 결국 이 기업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 정권이 친기업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라면은 어떤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 볼 수도 있겠고. 그렇게도 또 의심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지금 대형 로펌들을 여러 개 이렇게 같이 조합을 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적 그 판결이 언제나 정의로운 판결은 꼭 내려진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상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2개월이든 4개월이든 이런 조업 정지가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좀 근본적인 해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2018년부터 환경부가 주관을 하고 민간으로 구성된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가 제련소 주변 환경 오염 실태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이 내년 상반기에 끝날 거로 보여지는데요. 저도 거기에 공동대표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제련소가 통합 환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통합 환경 허가 여부를 놓고 여부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오염 실태 조사 네. 여기에 대해서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내년에 이제 통합 환경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이거 허가를 못 받으면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건가요? 예, 못 재련소가? 받으면은 결국 공장은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 그래요. 예. 예. 이 통합 환경 허가는 지금까지는 이 공장을 하나 만들려 하면은 여러 예. 부처에서 인허가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환경부도 가야 되고 행안부도 가야 되고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런데 이걸 환경부에서 원스톱으로 일체 그래요? 모든 인허가를 한꺼번에 다 하고 대신에 이 환경 관리 부분은 더욱 촘촘히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게 다른 유럽 선진국에서는 하면 벌써부터 오래전에 이러한 그 통합 환경 허가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내년에, 기업들 예. 왜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 뭐 그런 일환이군요. 그러니까 통합 환경 허가라는 게 인허가 예, 과정을 그 좀 인허가 과정은 간단하게. 굉장히 수월해지죠. 그렇겠네요. 반면에 이 환경 규제는 굉장히 촘촘하게 받아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에 조사 활동하고 통합 환경 허가 이 부분을 놓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는 그 재련소가 여기에 낙동강 상류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1970년에 재련소가 만들어진 것은 예. 여기에 아연 강산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는 뭐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안전 문제 전혀 신경을 안 쓰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일단 뭐 광산 주변에 재련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허가를 해줬던 것이고 예. 그리고 90년대 초에 전부 다 그 폐광을 다 했습니다. 예. 지금은 원광석을 캐나다 같은 15개 나라에서 이 배로 동해안 묵호항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열차나 덤프트럭으로 이렇게 이송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폐쇄 이전과 더불어 복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예. 이제는 그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뭐 폐쇄 이전 또 복구까지 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겠지만 그렇게 비용이 들더라도 또 지역 경제 악영향을 주더라도 이전하고 또 복구하는 게 그게 정답이다.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저는 그 지역 경제 악영향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게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법을 지켜가면서 경제 활동을 했을 때 이게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예. 정상적이지 않고 법을 위반해가면서 경제 활동을 해서 이러한 돈들이 이 사회에 기여를 한다. 그 기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악영향, 이 사회에 악영향을 그렇습니다. 끼치는 예. 경제활동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한데요. 지금 보면은 네. 이제 석포재련소에서 이제 봉화군에 들어가는 세수가 한 연간 26억 정도 된다면서요. 이렇기도 근데 사실은 하고. 예. 26억 정도 되는데요. 예. 영풍 석포재련소 1년 연간 매출이 1조 4천억입니다. 아유, 너무 그 미미하군요. 1조 4천억의 연매출을 하는 기업에서 예. 봉화굴에 들어가는 세수 26억은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너무 미미한. 아주 이런 그 작은 세수를 놓고 예. 기여를 한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석포 재련소 주변에 살고 있는 석포 지역 주민들이 한 80% 정도가 그러니까요. 여기에 석포 재련소에서 기대서 생계 활동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한 2,000분 정도 된다면서요. 예, 이런 분들이. 2,000명 정도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얘기고 일단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풍재련소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김수동 공동대표였습니다.